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잠시 후 정비록에 출연하는 조경태 의원이 나는 화이자 맞겠다, 다른 거는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신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건가요? 어떤 백신은 더 안전한 건가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야기들,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의사 출신입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의사로 활약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아파요? 발목 다쳐서요? 예, 맞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았어요? 아니,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네. 이렇게 발목 잡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부스까지 했어요? 예, 발목 잡아서. 그렇게 심하게 잡습니까? 넘어질 뻔했다가 네.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이제는 그래서 네. 부상까지 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오늘. 뭘 추진하려고요? 예,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네네. 예. 그래서 한 분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자진 사퇴하고, 예. 나머지 분들 그리고 총리는 오늘 이렇게 통과됩니까? 예, 오늘 본회의가 7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께서 네. 안건 직권 상정하실 거고요. 네. 거기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이제 네.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님은 인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는, 예. 네, 총리는 야당에서도 큰 결격 사유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격 사유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적격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얘기한 것이죠. 아, 그래요? 대변인, 원내 대변인 맡으셨습니다. 신현영, 똑똑하다는 소리가 많아요, 계속. 근데 대변인, 기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기자하고 의사들하고 이렇게, 기자와 의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하셔가지고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말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대변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기자분들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이고요. 네. 의사분들 얘기할 때는 또 거기 의료계만의 또 용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용어에 대한 실수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각각의 정치권과 그리고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적응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 중입니까? 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 일단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예.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은 안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나는 화이자 백신 맞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지양해야 한다. 네. 그런 면에서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게 아닌가. 무식한 소리였어요? 예, 실제로 네. 이 임상 승인받을 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화이자, 모더나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걸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하면서 리얼 월드 데이터를 더 중요시합니다. 네. 그랬을 때 최근에 그 보고된 데이터를 보면은요, 오히려 고령층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보다 더 효과가 높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1차 접종 4주 뒤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에서 73%의 효과를 보였다면 화이자 백신은 57에서 61%로 예방 효과가 더 낮았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령대 대상에 따라서 데이터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의 데이터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어떻게 보면 게으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무식하고 게으른 발언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다가 중단했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화이자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나라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실제로 그 제조 국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를 제조하고 있고요. 네. 생산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풍요롭게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재산권도 조금은 이걸 풀겠다,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바이든의 발표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했기 때문에 또 유럽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긍정적으로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희귀 혈정증이라는 것이 100만 명 중에 소수에서 발생을 하는 케이스들이 보고가 10여 되고 있는 명이었죠? 거죠. 10여 명인데 실제로는 뭐 0.001명이다. 네. 또는 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발생 사례가 없는 부분인 만큼 네. 우리가 이런 유럽의 그런 발생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사후 관리 보완을 잘 할 것이냐라는 네. 것들이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화이자가 들어왔으면 분명히 화이자 안 맞는다고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이언 창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화이자만 들어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부작용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오히려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매일매일 그 이상 반응에 대한 그 건수 사례를 보고를 하고 있죠. 네. 대부분은 경증에 해당이 되고요. 96%에서요. 중증 이상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관계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네. 국민 불안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무조건 백신 맞고 인과관계 없이도 무슨 아팠다, 사망했다. 그럼 그 보도가 막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그런 보도들은 사실은 네. 뭐 잘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인지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마비 이런 강렬한 신경계 증상 이런 것들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잡히다 보니까 더 불안이 조장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루고루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전성 어떤 백신이 더 좋아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맞으면 됩니까? 예, 실제로 저희 주변의 의료인 친구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맞았고요. 네. 화이자를 맞은 분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면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빠르게 맞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자세나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거 없죠?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법안도 내셨더라고요. 예, 실제로 백신도 100% 안전한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이기도 하고요. 긴급 상황에서 긴급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안전성이나 뭔가 부작용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한다.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국가를 믿고 신뢰하면서 백신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법적 근거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7693님께서 아스트라 맞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 소수 부작용이 있는 접종자들 의료비는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자, 의사 선생님 모셨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구한 와서 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면증 오고 우울증 왔다. 못 들어보셨어요? 아, 예. 구한 와서 갔다는데. 예.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 몸에 이상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와서가 그럴 때 오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구한 와사는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원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나의 몸 상태 그리고 내가 기저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취약하지 않은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현 의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상생방역 이렇게 방침 얘기했을 때 이건 잘한 거다. 상대당이지만 잘한 거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되게 비판받았다면서요. 실제로 저는 비판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이게 비판받은 부분만 또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우리 당이 특히 쇄신을 해야 되고 변화 혁신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 너무 네거티브만 하지 말고 포지티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동일한 이야기지만 포지티브하게 얘기한 것을 마치 제가 오세훈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상생 방역 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유의 것이다.
다만 우리가 활용 못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상생 방역을 신현영 의원도 계속 얘기해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그 자체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므로 우리가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원내대변인이어서 물어보는데요. 초선 의원들 요새 많이 만납니까? 소통은 잘 됩니까? 사실 저희 대변인 되고 나서 더 민초나 이런 회의가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그 전체 회의 동안에 참석을 못하는 게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좀 반목이 있거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기서 뭐 반기를 들었다 그런 내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도 또 지도부에 특히 원내대표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나에 들어온 초선 의원 그렇지 않은 초선 의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는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출마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비대위원도 그렇지만 그 당대표 최고위원에 계속 도전하고 파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치권에서 되게 신선한 바람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의 정치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 있다 보면요. 이런 관념, 관행 이런 것들은 타파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새로운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보겠다. 하지만 정치의 경륜과 연륜도 존중돼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잘 전수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은 그런 분들의 또 하나의 그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초선이나 이게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새신의 바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면 또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좀 지지단체나 아니면 중진에서 뭐 이렇게 좀 견제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는 고민인 게 그런 새신의 노력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느냐에 대한 문제의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드는 거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에만 노출된 의견으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소통은 격렬하게 그리고 외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내부에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그 내부에서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이 깊네요. 신현영 의원 근데 원내 대변인이고 정치인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초선 의원들이 좀 쇄신하라 이렇게 했을 때 초선 오적 물러가라 막 하고 했을 때 초선들 사이에서 좀 뭐 긴장감이 돌거나 저기 너무해 막 그러면서 좀 내부에 좀 갈등 같은 거 없었어요? 있었을 법도 한데. 실제로 초선 오적이 그런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다. 우리 2030이 우선은 총대 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래도 뭔가 격려나 그런 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뭔가 다양한 그런 의견을 보여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살려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심지 굵은 뭔가 이렇게 배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그런 단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